전국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입니다. 공동사업단은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노동단체나 지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자지원센터 약 30개 단체가 모여서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비롯한 공동주택 종사자의 근로조건 실태조사, 권리보호, 모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거북하고 고역스러운 일로 떠올리진 않으십니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 다른 이의 노동에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을 쉬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하는 집, 먹고 입고 씻고 하기 위한 일, 출퇴근을 위한 다양한 교통수단, 여가 생활을 위해서 외식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공연을 보는 일, 병원을 가고 택배를 보내거나 받는 일, 우리 모두의 일상은 누군가 다른 이의 노동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듯 노동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람들 사이의 연대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그 노동을 통해서 소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갖는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동기본권이고 그 대표적인 법률이 바로 근로기준법 같은 법입니다. 그런데 온갖 가지 이유를 만들어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법률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경우엔 경비업법의 경비원이라는 이유로, 감시적 근로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직접 고용된 경비원이 아닌 경우엔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도난, 화재, 혼잡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만 해야 합니다. 청소나 조경, 재활용 분리수거, 택배 관리, 음식물 쓰레기 수거 관리, 각종 작업에 동원되는 모든 일들은 부당한 일을 시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 공동사업단이 2019년에 한 조사 결과를 보면 방범 업무가 30%, 그 밖에 관리 업무가 7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법률로 정해진 경비원의 업무는 감시적 업무를 주로 하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라고 보고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이 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새삼스레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는 일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로가 적은 일이라고? 그러게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경비노동자 5명 중 1명은 3개월짜리 근로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거라도 해서 먹고 살려면 죽은 듯이 지내라는 아주 야만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경비노동자에게 헌법의 노동기본권은 너덜너덜하게 헤어진 걸레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법률 중 하나가 최저임금법입니다. 우리 경비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도 적용을 하지 않다가 2015년에 돼서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자꾸만 휴게 시간을 늘려서 월 급여를 묶어놓는 일도 생깁니다. 또는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감원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2020년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 최희성 님이 입주민 갑질로 고통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언론과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에게는 아파트가 직장인데 정상적인 직장하고는 거리가 먼, 경비는 언제든지 일을 부릴 수 있는 심부름꾼 정도로 만들어 놓고는 존중을 말할 수는 없는 일이죠. 먼저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정상적인 일터가 되어야 합니다. (2020년 7월 21일) 국회에서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종사자 고용 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이 맺어졌습니다. 우리 공동사업단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하고 맺어진 이 협약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천준호 의원, 우리 공동사업단 주택관리사협회, 전국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국토교통부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협약에 근거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경비 업무 외에 아파트 관리 업무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아파트 단지의 경비업법 위반 단속을 10월 21일까지 미뤄두었습니다. 자, 이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까요? 우선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허용되면 일이 널널한 감시적 근로라는 주장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이 온전히 적용되어야 하고 연장근로 한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이 온전히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문제도 예상이 됩니다. 바로 월급여가 큰 폭으로 오르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또 감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24시간씩 격일제로 일하는 근무 자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2019년 우리 공동사업단의 실태조사 결과 하루 평균 휴게 시간이 8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근무일에 8시간 휴게 시간을 부여한다는 것은 굳이 24시간 격일제로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경비 업무만 하는 경비원과 관리 업무를 함께하는 관리원으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 두 번째, 주간 근무를 서고 야간 근무를 서고 비번일에는 쉬는 교대 근무제와 같은 방안. 세 번째, 야간에는 일부 인원만 남기고 퇴근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고용은 유지되고 안정화하고 급격한 인건비 상승은 막아서 모두에게 이로운 방안을 찾아서 정상적인 일자리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업무 범위도 논란거리입니다. 경비 업무 외에 관리 업무로 허용한다면 어디까지가 아파트 경비 노동자가 할 일이 될까요? 너무 늘릴 수도 너무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 분리수거, 청소, 주차관리가 현재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고용안정입니다. 단기계약 근절은 물론이고 용역회사가 바뀌더라도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한데 이것까지 법으로 정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계약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사업단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만들어가는 모범단지에는 정부에서 시설 개선비 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1년에는 우리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걸 누구 손에 맡기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우리 스스로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집행부를 구성해서 결정된 것을 실행하고 대표를 뽑아서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나가서 협상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만 우리 공동사업단을 중심으로 아파트 경비 노동자 모임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또는 마스크와 소식지를 갖고 여러분이 일하고 계신 아파트 단지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조직을 만들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형편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지역은 노동조합을, 어느 지역은 직능단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조직의 형태는 다르지만 전국적인 연합을 구성하자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상당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가능하면 빠르게 지역별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조직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노동절에는 전국적인 연합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노동자부터 시작을 해서 공동주택 또 다른 종사자인 환경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도 함께 누리는 정상적이고 좋은 일자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령자도 필요하면 일자리를 갖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거나 노인의 복지를 확대하는 일에도 우리 경비노동자의 조직이 사회적 역할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평균 연령이 높은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겨울 찬바람에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따뜻한 봄이 오면 한마당에서 힘차게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